이건 함정이야. 함정이었다고. 자금난에 몰린 황기찬은 급하게 서명한 투자계약서가 도리어 파멸을 부르는 계약서임을 깨닫고 울부짖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윤 비서가 가져온 이 계약을 유일한 구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러나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약이 오히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에 황기찬은 망연자실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황기찬의 시야에 차가운 미소를 띤 강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윤 비서를 자기 편으로 만든 강재인에 의해 완벽한 함정에 빠진 황기찬이 결국 수갑을 차게 되는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납골당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 강재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희미한 빗줄기가 유골함 주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아버지 강규철의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녀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꾹 다문 입술, 희미한 조명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마음은 그녀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황기찬의 집에서 기억을 잃은 척하며 몰래 증거를 모아왔지만 아직 모든 것을 끝낼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그리움에 잠긴 듯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은 제겐 은인이셨습니다. 강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윤 비서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다문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저 조문을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손에도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강재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윤 비서의 검은 양복과 국화를 번갈아 보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황기찬의 가장 믿음직한 비서가 왜 여기에? 하고 생각했거든요. 윤 비서는 유골함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괴롭고 안타까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신입 시절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아이가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수술비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회장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아이의 수술비를 전부 지원해 주셨죠. 회장님 덕분에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재인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셨지.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왔던 분이셨어. 그런데 갑자기 윤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런 분을 황기찬이 그렇게 만들었단 걸 알면서도 저는 그의 비서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매 순간이 회장님을 배신하는 지옥 같았어요. 강재인은 윤 비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두 사람의 눈빛이 빈 납골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번쩍이는 너무나도 닮은 눈빛이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아픔과 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말없이 윤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악수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강재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기찬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가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발보다 강렬했습니다. 황기찬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무력하게 만들겠다는 섬뜩한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황기찬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서류를 뒤적이다 신경질적으로 던졌습니다. 그의 눈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최근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국 투자건이 막히면서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희망 없는 보고들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고 예민함은 극에 달해 있었어요.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비서였죠.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던지다시피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무슨 안 좋은 소식이야? 요즘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윤 비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재인과의 약속, 그리고 강규철 회장님의 얼굴을 떠올렸죠.
진심을 담은 연기를 할 때였습니다. 회장님, 제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황기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윤 비서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장난기 하나 없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비서, 정말 할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지? 중국 투자권이 막히면서 우리 회사 자금 사정이 바닥이라고. 윤 비서는 황기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거짓으로 보여준 충성심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때였죠. 다른 투자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규철 회장님 때부터 여러 회사 비서진, 실무진들과 저는 관계가 튼튼합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했고 믿을 만한 라인들도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투자사 꼭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강재인과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가짜 투자사를 만들어 황기찬이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죠. 정말 확신이 있나? 네,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배웠던 모든 것을 이번에 쏟아부어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비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진심의 대상은 황기찬이 아니라 강규철이었죠. 황기찬은 책상에 팔꿈치를 기대고 턱을 괜습니다. 윤 비서의 제안이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야? 먼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투자사 실무진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YL그룹의 잠재력과 앞으로의 비전을 어필하고 투자 의향이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윤 비서가 차근차근 설명할수록 황기찬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의 불안했던 눈빛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윤 비서가 준비한 허울 좋은 계획은 황기찬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말로? 네, 회장님. 저를 믿어주신다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비서의 단호한 말에 황기찬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윤 비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부탁한다. 걱정 마십시오. 며칠 안에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비서가 회장실을 나서자 황기찬은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윤 비서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윤 비서가 이미 자신을 무너뜨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윤 비서는 복도를 걸으며 강재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성공. 황기찬이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세리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빛났습니다. 최근 윤 비서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카페의 한적한 구석. 강재인과 윤 비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카페의 소음과 따뜻한 커피 향은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 뭉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겉표지에는 YL그룹 긴급투자 유치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황기찬을 향한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황기찬이 완전히 믿고 있다고 하셨죠? 네,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지금 황기찬은 저를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어요.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밑에서 일해야 했던 지난 세월을 되갚을 수 있다는 희열과 마침내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계약서는 겉만 보면 평범한 투자 계약서예요. 강재인은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짚어 보여주었습니다. 투자금 유입을 위한 기존 계좌 통합관리라는 명목 아래 황기찬의 비자금 계좌가 투자금 유입 경로로 설정되어 있었고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이 모든 비자금 내역이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윤 비서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법률 용어들 사이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강재인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군요. 네,
황기찬은 자신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서명할 텐데 실제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이 조항은 뭔가요? 투자사 대표 권한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황기찬이 서명하면 저에게 YL그룹 경영권이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황기찬은 그냥 투자사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겠지만요. 이미 이 계약서만으로 황기찬은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강재인은 노트북 화면을 윤 비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어요. 황기찬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그의 모든 비자금 계좌 내역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동시에 전송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될 겁니다. 윤 비서의 눈빛에 경외감이 섞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윤 비서님이 중요한 거예요. 황기찬은 지금 제대로 된 판단력을 잃은 상태고 윤 비서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윤 비서님이 이 계약이 안전하다고 보장해주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황기찬에게 이 투자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 곳인지 강조하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하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강재인은 계약서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 당일에는 황기찬의 심리 상태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른 투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압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윤 비서가 나간 후 강재인은 혼자 남아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함정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황기찬,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거야.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복수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윤 비서가 카페에서 만나고 있을 그 시각,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세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카페를 주시하고 있었죠. 며칠 전부터 윤 비서의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그녀는 오늘도 그의 뒤를 몰래 밟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 강세리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카페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윽고 윤 비서가 안쪽 구석자리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를 맞이하는 여성을 본 강세리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저 여자는 설마 그녀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비서와 마주 앉은 사람은 바로 강재인이었기 때문이죠. 강재인이 윤 비서와 만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강세리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카페 안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 강재인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는 모습,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에 동의하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강세리의 핸드폰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야. 뭔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1시간 정도 지나자 윤 비서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강재인은 조금 더 머물러 있었어요. 강세리는 서둘러 황기찬을 찾았습니다. 강세리는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황기찬은 서류를 보며 희망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절박한 상황에서 윤 비서가 가져온 한 줄기 빛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찬 씨, 당장 윤 비서를 의심해봐야 해. 강세리의 다급한 외침에 황기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강세리는 곧바로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윤 비서와 강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본 황기찬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믿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 비서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강세리의 말을 단순한 질투나 의심병으로 치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 비서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그는 강규철 회장 시절부터 충성해온 윤 비서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세리는 더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의 확고한 믿음 앞에서 그녀의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죠. 그때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회장실 문이 노크되었고 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강재인과 음모를 꾸미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태연하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 비서의 말에 황기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투자사 쪽에서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황기찬은 윤 비서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어요. 강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강세리는 윤 비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윤 비서님, 혹시 방금 전에 강재인 씨와 카페에서 만나신 건 뭐 때문이었나요? 윤 비서의 표정은 순간 굳었지만 이내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투자사 쪽에서 디자이너 L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해서요. 직접 관련자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윤 비서의 답변에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세리를 나무랐습니다. 그럼 됐네, 세리야. 이제 알겠지? 윤 비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 강세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기찬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황기찬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초조함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오늘이 바로 YL그룹의 운명을 결정지를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기찬은 손에 땀을 쥐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군. 그에게 이 계약은 파멸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죠. 황기찬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윤 비서가 가져온 서류 봉투야말로 자신의 구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윤 비서는 황기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탁자 위에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로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윤 비서는 담담하고 확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새로워짐의 의미는 황기찬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절박했던 황기찬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법률 용어와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했지만 그는 그저 눈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투자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두 글자뿐이었죠.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윤 비서에게 투자사가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 비서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은 그는 마침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다시 일어선다. 황기찬은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듯 계약서 마지막 장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YL그룹 회장 황기찬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졌고 그는 구원의 손길을 잡았다는 생각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윤 비서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황기찬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계약 완료, 권리양도 절차 시작, YL그룹 경영권 이전 처리 중, 개인 자산 양도 절차 진행 중 이라는 문구가 연이어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양도? 이게 뭐야? 황기찬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한쪽에 있던 프린터가 갑자기 드르륵 소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정신없이 프린터로 달려가 출력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황기찬 비자금 계좌 해외 송금 내역 금융당국 제출 완료, 총 송금액 347억 원, 제출기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가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모든 불법적인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윤 비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너져가는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스스로 모든 걸 넘기고 스스로 죄를 증명하신 겁니다. 황기찬은 분노에 차 윤 비서의 목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윤 비서는 태연하게 그를 피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서명하신 계약서를 다시 보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황급히 계약서를 다시 펼친 황기찬은 작은 글씨까지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서명한 것은 투자 계약이 아니라 YL그룹의 경영권과 개인 자산을 모두 양도하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서가 아니야. 이건 양도 계약서잖아. 윤 비서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YL그룹과 개인 재산을 모두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의 모든 비자금 거래 내역이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모든 것을 깨달은 황기찬은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윤비서,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윤비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은 제게 은인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 은혜를 갚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강규철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되돌릴 복수의 시간이 온 것이었죠. 황기찬, 이제 끝이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풍보다 더 강력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발악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강재인,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강재인은 황기찬의 절규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은 거야. 황기찬은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 제발 우리 다시 대화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강재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애원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 황기찬. 네가 내 아버지와 나에게 줬던 그 절망을 이제 내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차례야. 그때 강재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마지막으로 노려봤습니다. 황기찬, 내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된 왕국이 이제 무너져 내릴 거야. 그리고 넌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황기찬은 무릎을 꿇은 채 절규했지만 그의 마지막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사팀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회장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일순간에 깨지고 냉정한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찰입니다. 황기찬 씨 계신가요? 수사팀장이 큰 소리로 외치자 황기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마침내 그를 덮친 것이었죠. 황기찬 씨, 횡령, 배임, 그리고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보된 비자금 계좌 관련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되어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황기찬은 모든 것이 강재인의 음모였다고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모든 저항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황기찬은 수갑에 채인 채 끌려나가면서도 강재인에게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재인, 정말 이대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 강재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밝혀질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